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원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고 또 유연성 운동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근육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근육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른바 몸짱이죠. 몸짱들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습니다. 더구나 또 시니어 그룹에서도 요즘 운동의 열풍에 힘입어 몸짱이 나날이 매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유독 몸짱의 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몇 차례에 걸친 바디 프로필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첫 바디 프로필은 2009년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동안에 물론 젊은 시절에도 운동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한동안 많은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바쁜 직장 생활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조금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넘었죠. 어느 날 거울에 몸을 비춰보니까 이게 과거에 팽팽했던 젊은 시절의 몸은 어디 가고 몸이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시 좀 가꾸어야 되겠다.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도중에 2008년도 50대 중반의 나이였죠. 그해 송년회,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송년회였습니다마는 많은 한 100명 가까이 가원들 축하하는 외부 인사들 해서 모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송년회 분위기도 좋았고 술도 한 잔 들어간 김에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한번 몸을 만들어 가지고 상반신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드리겠다. 물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사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이 특별히 유념할 그런 성질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만나서 너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종주묵을 들이밀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냥 송년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술기운에 하는 이야기로 가볍게 다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흔히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성격상 한번 이런저런 이유로 내뱉은 이야기는 나름대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애를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그런 약속을 지키고자 나름대로 충실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몸을 만들려고 한 거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도달하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사실 마땅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디 프로필 사진이 보편화가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전공의 중에 흉부외과 사진을 잘 찍는다고 소문이 난 전공의가 생각이 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공의가 제가 사실 수술 장면 같은 것을 찍는 거는 꽤 찍는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몸 사진 같은 거는 경험이 없어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2번, 3번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마침내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보고서라도 한번 공부를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교수님은 이 대학로 근처에 사진관의 방을 하나 빌려주시면은 그곳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2009년 어느 날 대학로 앞 사진관의 한 방에서 그 모델이 되는 사람도 사진을 찍는 사람도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만나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몸을 태운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그 몸에 바르는 기름도 그냥 집에 있는 적당한 기름, 식용유였나요? 하여튼 적당한 기름을 바르고 촬영에 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나름대로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전공의가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천한 그 사진 중에서 2장을 뽑아가지고 인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송년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가원들과 흉부외과 동문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또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또 격려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 전공의가 이왕 그 사진을 찍으신 김에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액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저희 전공에 관련된 취재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 들렀다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야, 이런 사진을 찍었네요. 언제 찍은 겁니까? 최근에 찍은 겁니다. 그러자 이거 기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그 관련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50대 후반의 몸짱 교수, 몸짱 의사로 그때부터 일약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좋은 반향을 얻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준비가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생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번 시간에 제가 어학 공부, 외국어 공부에서도 설명을 드린 대로 2011년도에 1년에 4개 외국어 고급 능력 시험 합격하기 도전을 앞두고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버킷리스트, 자기들이 그 창강 기념 명사의 버킷리스트를 별책부록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버킷리스트를 하나 조금 만들어 달라라는 원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한번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한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만든 버킷리스트의 제1호가 저번에 이야기 드린 1년에 4개 외국어 도전 해서 모두 동시에 4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것이 첫 항목이었고, 둘째 항목이 똑같은 시점에 몸까지 만들어 가지고 몸을 멋있게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미니 사진첩까지 만들어 보겠다. 세미누드 사진첩이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버킷리스트라는 게 그냥 일종의 희망 리스트일 뿐이지 그것을 꼭 실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또 충실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버킷리스트라는 형식으로 일단 공개가 되었으니까 여기 충실하게 또 한번 여행해보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1년에 4개 외국어 능력시험 합격하기도 미션 임파서블입니다만은 그런 같은 시기에 또 몸까지 만들어서 어떤 미니 세미누드 사진첩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넘어서는 그야말로 제정신에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4개 외국어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양 상태가 좋아야죠. 식이 섭취가 아주 잘하면서 두뇌 활동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당시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이 일종의 아이러니고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어쨌든 열심히 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이전에 2009년도에 바디 프로필 사진과는 다르게 몸도 태웠습니다. 기계 태닝이라고 그러죠. 10차례에 걸쳐서 돈을 주고 기계 태닝 전문 샵에 가서 또 몸도 상당히 까맣게 태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윤곽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 부탁도 전문 사진사를 찾아가지고 또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사진사였으니까 개인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또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설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와이프가 동반을 해주어서 와이프가 몸에 전문적인 기름도 발라주고 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이번에는 미니 사진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이번에도 역시 신문에 소개가 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제가 그 나이에 찍었던 미니 사진첩이 크게 화제가 돼가지고 당시 속보로 올라왔던 오바마 대통령 재선 당선이 된 건 재선에 관련된 속보를 제치고 가장 위에 저에 관련된 몸에 관련된 그 미니 사진첩에 관련된 기사가 뜬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즐거운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다의 프로필 사진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9
19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33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하던 때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앞서 외국어 공부편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긴 어학연수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4년간에 걸친 외국어 연수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는 의사생활 또는 그 이후로도 이제 의사생활을 다시 재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에 정들었던 흉부외과 의사 시절을 마친다는 의미에서 아래에 수술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흥미롭고 개인적으로 영원히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남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또 주간조선에서 그 사진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이번에는 주간조선의 표지 모델로 그 사진을 실어 주었습니다. 물론 뭐 기사 내용도 올해 자세하게 또 게재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명주간지의 표지 모델로 오르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실렸던 주간조선을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영화 배우 해리슨 포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려져서 잘 알고 계시죠.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입니다마는 그 해리슨 포드가 제가 모델로 등장했던 주간조선을 들고 사진을 찍는 간접적으로 저하고 사진을 찍게 된 것이죠. 그런 사진까지 얻게 되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바디 프로필 사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일약 그냥 시니어 몸짱의 대표적인 인물로 상징처럼 나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바디 프로필 사진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각적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으로 인한 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수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렬하게 인상을 얻게 될 수 있죠. 또 목표 설정에도 도움이 되고 말이죠. 막연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면은 한결 운동의 동기가 강력하게 부여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중간중간 점검도 되는 역할도 하고 말이죠. 피드백 당연히 되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이런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서 성취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자신감, 뭐 이런 자긍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족이나 친지 또 지인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또 뭐 남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육 운동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6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대개 그 뼈의 그 개수는 정확하게 206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육은 정확하게 640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작은 그 근육들이 큰 근육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된 근육인지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어쨌든 한 640개 정도의 근육 중에서 우리가
근육 운동으로 키울 수 있는 근육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상당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10개만 아시면 됩니다. 10개의 근육 이름만 아시면은 웬만한 근육 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소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10개의 근육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은 대흉근입니다. 가슴에 있는 근육이죠. 누구나 그 당당한 가슴을 키우면은 어떤 경우에도 자세가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싶은 근육입니다. 이 대흉근은 대표적으로 체육관에서 벤치프레스 이런 것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삼각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 근육이죠. 우리가 흔히 힘 좀 쓰는 사람을 야 어깨다 어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반의 어깨다, 우리 동네의 어깨다. 그만큼 어깨가 좋으면은 사람을 아주 건장하게 정말 좀 품격 있게 조금 힘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근육은 승모근입니다. 등 위에 있는 근육입니다. 목에서부터 이어지는 아주 큰 근육입니다. 이 승모근이 좋아야 아주 짐승남의 등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승모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성녀의 모자 이런 뜻의 근육이라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무의 그 추모에서 불교 성녀가 쓰는 모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서양 수도사가 옛날에 쓰던 그런 모자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승모근이라고 부릅니다. 불교 성녀의 모자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근육은 활배근입니다. 이 활배근은 아래쪽 등에서 쭉 이렇게 앞으로 연결되는 근육인데 우리가 조금 운동을 한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세보다는 훨씬 당당하죠. 이런 당당한 팔을 이렇게 벌리고 남에게 위험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도와주는 근육이 활배근입니다. 다섯 번째 근육은 이두박근입니다. 이두박근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소위 말하자면 알통입니다. 뽀빠이, 뽀빠이가 대표되는 그런 근육입니다. 알통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근육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알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두박근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근육은 삼두박근입니다. 삼두박근은 이두박근과 대칭되는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삼두박근은 사실 이두박근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삼두박근은 이런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동작으로는 키우기가 힘들고 일부러 노력을 해서 운동기구를 통해서 힘을 써야만이 키워지는 근육입니다. 그렇게 일단 삼두박근을 키우면은 이두박근과 더불어서 정말 이상적인 아주 멋있는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팔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가 스케이트 선수들,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스케이트 선수들이 있었죠. 꿀벅지라고 부르는
정말 탐스러운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그런 근육이 대퇴사두근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스쿼트, 이렇게 큰 무거운 무게를 쥐고 앉았다 섰다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운동 방법이 이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근육은 대둔근입니다. 엉덩이 근육이죠. 여러분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탄성 있는 엉덩이 근육을 갖는 것은 누구나도 다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근육은 비복근이라고 해서 장단지 근육입니다. 이 장단지 근육은 지금은 이미 은퇴하고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옛날에 유명했던 그 실험 선수인 이만기 선수가 유독 장단지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단지 근육은 사실 유전적인 요소가 꽤 큽니다. 장단지 근육을 키우는 카프 레이저 이런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원래 장단지 근육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기도 합니다. 또 장단지 근육에 대해서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어릴 때는 요즘은 지게 자체를 본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지게가 웬만한 길에서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지게를 이렇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장단지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이래서 장단지 근육을 옛날에는 일종의 멸칭이죠. 지게꾼 근육 이렇게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근육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근육은 그 유명한 복근입니다. 진성남이라고 부르는 그런 근육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근육이죠. 초콜릿 복근 또는 식스팩 등으로 알려져 있는 근육입니다. 그만큼 키우기가 힘듭니다. 역시 유전적 요소도 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젊은 여성분들도 이런 복근을 키우면 탄성 있는 복근은 포기해도 좋을 뿐만 아니고 몸의 코어 근육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도 당당해지고 몸을 움직이는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꼭 우람하고 멋있는 복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복근의 형태만 있더라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육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근육 운동 기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운동 기구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헬스클럽에 가면은 완전히 무슨 사열해 있듯이 정말 다양한 운동기구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기만 합니다. 야, 이 운동기구를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기구들이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본질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뜻밖의 단순합니다. 우선 그 많은 운동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웨이트라는 겁니다. 영어입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자유중량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체육관에서는 프리웨이트라는 말을 그렇게 드물지 않게 훨씬 더 빈도 있게 사용합니다.
free, 뭐 자유롭다, weight, 무게, 그 자체에 하나하나 그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 free weight는 뭐냐면은 그 운동하는 그 기구, 그 중량 자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놓여 있다. 그런 뜻이죠. 말은 멋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아령과 역기가 바로 프리웨이트입니다. 이 아령, 한 손으로 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아령, 또 두 손으로 주로 하는 이 역기를 가리켜서 프리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리웨이트는 각각 영어로는 덤벨과 바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덤벨, 바벨, 아령, 역기 이런 게 그 사용이 혼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프리웨이트는 이름 그대로 자유롭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그 무게가 높아지면은 시니어의 입장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절 같은데 말이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프리웨이트와 대별되는 운동기구에 스미스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미스 머신은 뭐냐면은 이 중량을 어떤 고정된 틀에 부착을 시킨 상태에서 그 무게를 들거나 또는 당기거나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든 기구를 말합니다. 뭐 그냥 체육관에서는 머신, 뭐 기계라고 그냥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기계로 되어 있는 장치는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치 자체가 기본적인 틀에서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당한 중량으로만 맞추게 되면은 사실 부상의 위험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 시니어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큰 장점이 아니죠. 그 프리웨이트 앞서 이야기 드린 그 애호가들은 그 머신을 조금 낮게 평가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다양한 자극을 받는 운동이 조금 힘들다라고 조금 아래쪽 그 폄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기아를 놓고 수동 변속기로 운전을 하던 시절에 오토매틱 자동 변속기 차가 나왔을 때 수동 변속기로 운동을 하던 사람이 좀 깔보았죠. 저게 뭐 운전하는 맛이 안 난다. 저렇게 해서는 운전이 아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기아를 이렇게 바꾸면서 가야 멋있지.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 뭐 누구나 오토매틱 그 자동 변속기의 그 편의성에 다 눈을 떠서 다 거의 다 그쪽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이 프리웨이트를 즐겨 하던 그것만을 하던 전문 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머신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조금 처음에 생소하게 여겨지기도 해서 저거는 뭐 제대로 운동하는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요즘은 웬만해서는 머신을 이용하는 운동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원칙을 알고 그냥 머신을 이용하면은 훨씬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머신 중에서도 그 이름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도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체스트 프레스 이런 머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체스트 프레스 이게 뭔가 뭐 이런 그런데 머신의 대부분은 물론 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처음에 그 운동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운동을 하는 방법, 방향, 그 기본적인 수단에 대한 명칭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체스트 프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체스트는 가슴입니다. 뭐 대흉근 같은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을 프레스는 그냥 민다는 뜻입니다. 체스트 프레스는 가슴을 미는 동작을 하는 운동기계, 이런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운동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암컬이라는 또 머신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소하면서 조금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간단합니다. 암은 팔이고 말이죠. 컬은 이렇게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두박근을 운동하는 그런 머신 종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유심히 그 머신 이름을 살펴보고 그 명칭의 성분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근육, 중요한 우리가 키워야 될, 운동해야 될 근육도 알았고 또 그런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근육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근육 운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근육 운동을 어느 정도 빈도와 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또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운동은 뭐 흔히 다다익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개념은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중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육 운동의 경우에는 적어도 48시간 정도의 휴식이 있어야 그 동일 근육의 자극이 그 휴식 시간 동안에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떤 가슴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수요일까지는 가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화요일 날 내가 다리 운동을 하겠다.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근육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근육이니까 적어도 동일 종류의 근육은 48시간 정도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그렇다면은 일주일에 7일이 있으면은 하루는 푹 쉬고 6일 동안 하루 걸러서 근육 운동을 하고 하루 걸러서 유산소 운동을 6일 동안 하면은 최고로 운동에 관해서는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6일 내내 오로지 운동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의 입장에서는 한참 일에 지치고 바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시간을 내는 것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6일 내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교대로 하면은 그렇게 꼭 시간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적당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근육 운동, 또 하루는 유산소 운동 이런 정도로 줄여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 운동을 일단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운동 횟수를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령을 이렇게 들 때 한 번 들면은 랩 하나입니다. 한 랩이고 이렇게 두 번을 하면은 두 랩이고 세 번을 하면은 세 랩입니다. 이 랩이라는 단어는 repetition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회수라는 뜻입니다. 이런 회수를 자 내가 이제 아령 운동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번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좀 쉰다. 이러면은 10번의 랩을 해서
한 세트를 하시는 겁니다. 12분을 들었다? 이러면은 그 자체가 12분의 랩을 가진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하면은 세트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하는 랩을 몇 번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일반적인 기준은 8번에서 15번 사이입니다. 아무래도 랩 숫자가 적은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을 듣다는 뜻이고, 랩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벼운 것을 든다는 뜻일 것입니다. 8번 내지 12번 정도를 드는 것은 비교적 무거운 경우를 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12번 내지 15번을 드는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경우를 드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다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이 익숙이 되면은 점점점 무거운 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랩할 때 8번 내지 15번 사이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중량에 따라서 횟수를 조절해 가면서 한 세트를 하면은 과연 세트 자체는 몇 번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시니어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추천 세트는 3세트입니다. 8번 내지 15번의 랩을 해서 한 세트를 구성하고 그런 세트를 3세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야, 오늘 내가 가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체스트 프레스를 해야 되겠다. 한 10번 정도를 한다. 그럼 한 세트 아닙니까? 이거를 또 한 번 더 세트를 한다. 2세트입니다. 또 10번을 반복한다. 3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이어나가시면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쉬는 그 운동을 하는 도중에 그 랩과 그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할 때 보면은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운동 잠시 하고 핸드폰을 그냥 앉아서 더구나 휴식할 수 있는 벤치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운동기구 위에서 그냥 하염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 10초 운동하고 한 2, 3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예 고개까지 숙이고 5분, 10분 보는 사람들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운동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는 딴 사람들한테 야, 내가 오늘 체육관에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있었다.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랩 사이에서는 한 30초 정도 쉬는 것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세트와 세트 사이는 60초에서 한 90초 정도 쉬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휴식 시간을 가져야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근육 운동의 역사, 바디 프로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근육 운동을 중심으로 근육 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근육은 무엇이냐, 또 이런 10가지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기구는 종류가 무엇이며 그 명칭을 아는 비법은 무엇이냐, 또 마지막으로 이런 근육에 대한 지식과 근육 운동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강도, 어떤 빈도로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지식이지만은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저도 열심히 운동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탄력 있고 정말 보람 있는 노년 생활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